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오늘의 작전은 다시 한번 이 빚투자를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반 전, 40일 전에 이제 신용융자 잔고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25조 원 넘었다, 사상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더 빚을 냈어요. 그래서 26조를 넘어서 27조. 역대 최대 잔고인데 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은행권의 마통까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빚투자의 약한 고리가 뭐 원래 코스닥 종목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약한 고리가 SK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오늘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요. 국내 신용잔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7조 3,900억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신용이 쌓여 있는 거고요. 이게 25, 26조 하다가 12월 들어서 바로 첫 거래일부터 27조로 뚫어가지고 계속 27조에다가 27조 이제 4천억대까지 오게 된 거고요. 이 중에서 코스닥만 따로 떼어 놓으니까 이제 10조 원 이상의 신용이 쌓였다. 이제 그만큼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더 커졌거든요. 문제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됐고 뭐 전고 4,200 역사상 또 최고치를 가려고 하는 이 시점이었는데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내 담보를 체크하려고 빚투자를 좀 줄였나 신용을 좀 갚아 나갔나 생각을 하겠지만 정반대였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빚을 이제 더 낸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AI 거품론이 또 한번 재발견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빚투자를 점검을 하는 건데요. 이 빚투자를 할 때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게 한 3개를 합쳐서 빚투자라고 하거든요. 미수 그리고 증권사의 이제 신용융자. 이게 이제 신용잔고고 이외 별도로 통계에는 안 잡히는 스탁론이 있습니다. 이 규모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도 추정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미수라는 건 너무 쉽죠. 우리가 증권사에서 돈 빌려가지고 땡겨서 썼다가 3거래 후에, 2거래 후에 다시 되담는 이게 초단기 빚투자를 이제 미수라고 하고 보통 미수는 바로바로 터지죠. 또 많이 못 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신용융가는 이제 주식담보대출입니다. 증권사에서 자기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잡고 한 3개월 이상 돈 빌리는 건데 여기는 이제 100%가 가능하죠. 1,000만 원을 내가 주식 갖고 있다면은 1,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연 이자를 내면서 빌리는 이제 이게 빚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다도 더 좀 궁하면 스탁론을 많이 쓰시죠. 이 스탁론이라는 것은 증권사 연계, 저축은행 같은 뭐 토마토 저축은행 이런 데 가가지고 담보대출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건데요. 6개월 뭐 혹은 그 이상도 되지만은 여기에는 이 규모가 300%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한 1,000만 원어치 있다라고 치면은 3,000만 원을 더 땡겨올 수가 있어서 내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4,000만 원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상당히 레버리지가 큽니다. 문제는 반대 매매고요, 항상. 그래서 이제 담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주식 증권사 신용은 이제 130% 담보 비율을 잡습니다. 스탁론은 요즘에 또 많이 이 홍보를 위해서 한 115%까지 좀 낮춰준 스탁론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깐깐하게 보는 데는 140%까지 이제 담보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담보 비율이 깨지면 전화하고 빨리 넣으세요 한 다음에 이길 날 오전 혹은 오후에 나눠가지고 반대 매매를 가동합니다. 신용은 시초가에서 반대 매매를 터뜨리고요. 스탁론은 꽤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1시, 12시, 1시까지 좀 기회를 주다가 이제 반대 매매를 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역사상 추세가 이렇게 급락하거나 느닷없는 폭락이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5조를 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7조가 쌓여 있잖아요. 신용에. 5조를 빼가지고 거의 22조 대까지도 이제 그건 이제 대급락이 나왔어요. 추세적 급락이었었는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에도 이제 좀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2024년 8월 8일 작년입니다. 그때 하루에 신용이 1조 3천억이 털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봤더니 8월 5일 날 일본이 막 금리 인상하면서 엔켈이 청산된다고 해가지고 코스닥이 11% 빠지고 코스피도 장중 마이너스 10%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가 블랙 먼데이였고 이틀 뒤에 이제 이 청산이 반대 매매가 당해지게 되면서 그때 이틀 후인 8일 날
하루에 1.5천억도 터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최근에 증시가 올랐을 때 이게 빚투자가 신용이 줄어야 되는 게 안정성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12월 다시 올라왔을 때 빚이 더 늘었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 이번 빚투자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증권계가 아니라 은행권의 돈이 증시로 온 것 같거든요. 지금 12월에 마이너스 통장 잔액을 보니까 이게 급증을 했습니다. 11일 기준으로 볼게요. 시중에 5대 은행만 따로 떼어놓은 통계였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이 40조 7초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조 정도를 아주 우리가 급하게 이제 마통을 쓰고 계시는 건데, 문제가 12월 들어서 40조 늘었다는 게 아닙니다. 잔액의 증가분을 봤더니 12월 들어서의 마통 잔액 증가액이 6,700억, 6,745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매일 마통으로 610억씩을 여기저기서 이제 더 냈다라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600억대를 이제 마통을 빌렸죠. 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신용 등급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주택 거래 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 생활비에 쓰려고 매일 610억씩을 마통 땡겼을까요? 왜냐하면 마통이란 자체가 나름 좀 신용 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아마 이 돈은 거의 대부분이 다 주식에 12월에 주식에 투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마통을 땡겨서 주식에 투입할 만큼, 이 빚 투자를 할 만큼이라면 아마 코스닥은 아니었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우량 주식에 물을 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역설적으로요, 지금부터 이번 주 크리스마스 때까지 빚 투자에서 반대 매매가 가장 걱정되는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게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럴 때가 있었나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하이닉스가 투경에 걸려 있잖아요. 투자 경고가. 이게 언제까지냐? 크리스마스 이브 24일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성탄절이니까 휴일이죠. 26일 날 풀리는 건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24일까지는 위탁증권업은 항상 100% 채워야 되는 거고요. 신용을 추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개인들이 아니 시가총액 2위인 전 세계 HBM 대장주를 투경을 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래소는 법대로 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단순 수익률이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수 대비, 거래소 대비 시총까지 감안해서 제도를 개선할 거를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가 시가총액 10위, 15위 중에 대한 상위 종목은 이건 투경이 아니죠. 그러면은 코스피를 투경 걸어야죠. 급등했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투경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이제 투경을 제외하는 거를 검토를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바꿀 이야기고요. 하이닉스는 크리스마스 이브 24일까지 투경을 건 채로 가야 되는 건데, 잘 될 수도 있겠죠. 잘 되고 이번에 정말 또 한번 60만 닉스가 돼서 풀리고 잘 되면 좋겠는데, 이제 만에 하나 이게 삐걱대게 될 시는 신용을 더 못 쓰는 거잖아요. 지금 마통도 지금 땡겨 와가지고 이제 어쨌든 담보 비율을 맞추고는 있는 것 같은데, 4분기에 얼만큼이 늘었나 봤더니 SK 하이닉스의 신용 증가액이 9,300억, 거의 1조에 가까이 됩니다. 삼성전자보다 많은 신용 융자액이 지금 하이닉스 한 종목에 가 있는 건데, 여기에는 거의 딴 건 빼 있잖아요. 스탁론까지도 분명히 썼다라고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또 마통까지 여기에다가 쏟아 부었다고 보면 한 53만 원, 55만 원 여기부터 그 7, 8만 원, 60만 원대 요 고점 라인에 거의 한 1조 5천억은 하이닉스의 이제 신용 빚투자가 걸려 있다라는 건데요. 담보 비율 아까도 봤잖아요. 증권사가 130%, 정말 요즘에 스탁론이 120%, 115%까지 봐준다고 쳐도 가격으로 따지면은 이게 한 48만 원, 49만 원, 50만 닉스가 깨지는 순간 정말 이거 담보 비율 다 터집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물론 아직 많이 남았죠. 지금 56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에 하나 이게 50만 닉스가 깨지가 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신용 써서 하이닉스와 딴 종목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를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이 목요일 새벽이잖아요. 마이크론만 해주면 되니까 일단 월화수는 버틴다라고 보겠지만은, 이게 길게는 그 이번 주를 넘겨도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브 24일까지는 신용 못 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자금 계획을 성탄절 이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는 버티고 26일부터 다시 신용 쓸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신용을 쓰더라 하더라도 빚투자가 정말 필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하이닉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하이닉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좀 심각하게 50만 원대가 깨지는 상황까지가 나오게 될 경우에 저는 이거 거래소가 좀 나서서 어떤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정말 다음 주까지 투경을 붙잡아 놓는다면은 자칫 그러면 안 되지만 마이크론이 삐걱대고 브로드컴처럼 또 시간외에서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하이닉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고점에 걸려 있는 지금 1조 5천억 넘는 이 빚투자 금액입니다. 이게 터져서 과도하게 시장을 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도 지금 이 부분들 정말 24일까지 투경을 끌고 가야 되나에 대한 고민도 컨틴전시 플랜도 저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또 이런 제언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 빚투자주의보 2탄입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봤습니다.